네, 웹표준 개발 이팀의 노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지금 PC와 달리 이제 태블릿 PC를 위한 마크업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네,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은 어떤 키워드로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인터넷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PC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시고, 이제 그리고 국내 점유율로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99%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도 나오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인터넷 환경을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떤 키워드로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돌발 퀴즈 나갑니다. 네, 그럼 여기, 아까는 제가 과거는 이제 인터넷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제가 키워드라고 대표로 말씀드렸는데, 미래는 어떤 거라고 키워드를 하나로 단축을 할 수 있을까요? 퀴즈예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띄웠는데, 지금 이제 다들 이제 PC 앞에서 이제 답답하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컴퓨터로도 보고, 노트북으로도 보고 있고, 폰으로도 보고 있고, 이제 밖에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은 이렇게 모바일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그거를 말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많이 태블릿 PC가 지금 애플 아이패드가 등장하면서 지금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지금 이제 아이패드 등장으로 인해서 안드로이드도 새로운 태블릿 PC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 많이 활발해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 이제 이런 아이패드나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들어가는 이제 그 프로세서가 성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세서도 있고, 그래서 점점 강력해져서 이제 PC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그렇게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이제 거의 웹표준으로 이제 웹을 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웹 제작자들이 이제 웹표준 의식을 높여서 이제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아이패드 때문에 많이 나온 이슈인데, 지금 플래시도 지원이 안 되고, 플러그인도 지원이 안 되고, 성능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모바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플래시 같은 것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플러그인 대신에 이런 HTML5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개발을 지금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럼 태블릿 PC라면 지금 어떤 게 딱 떠오르냐면은, 지금은 애플 아이패드, 삼성에서 나오는 이제 갤럭시 탭 13mm 같은 버전,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타블릿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선은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작고 무게가 가볍고, 그래서 아무데나 이동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터치로 조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모바일 전용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이제 PC에서는 윈도우나 OS 같은 이제 그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모바일은 이제 더 가벼운 이제 모바일 전용 iOS,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되는 브라우저가 이제 웹킷 렌더링 엔진을 사용을 하는 그런 웹 브라우저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보통 태블릿 PC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접속을 할 때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접속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PC에서 사용하던 일반 웹페이지 같은 것들도 많이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홈페이지들이 많이 깨지고 이제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웹사이트 대부분들이 이제 이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를 기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준이 그렇게 그 PC의 디자인의 기준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같은 것이 돼버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의 내장된 웹브라우저가 웹킷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이 이제 지금 I나 카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진과는 약간 렌더링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아웃이 약간씩 틀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특성상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플래시나 액티브엑스 등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는 예제 사이트인데요.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유고 나카무라라는 분의 이제 플래시 사이트인데 작동이 안 돼요. 지금 플래시로 작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작동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손들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이 조금 더 틀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인데. 갔는데 여기는 이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열만 사용한다고 대놓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안 되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시나 플러그인들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이패드에서 이제 PC의 웹사이트들을 많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아무래도 좀 최적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태블릿 PC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아주 가벼운 단말기, 그리고 웹표준을 지원하고, 한글 폰트를 지원하고, 웹킷 엔진, HTML5와 CSS3를 아주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I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했던 PNG24 이미지도 지금 아주 잘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단점이라면은 아이패드가 작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작습니다. 작은 화면이고, 그리고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없고, 무조건 터치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이 속도라는 말이 이제 이 단말기 속도도 있겠지만 이제 통신 속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3G 같은 걸로 접속을 하면 아무래도 좀 속도가 많이 느리죠. 그리고 태블릿 PC 특성상 제약되는 태그도 있고 플러그인이 안 되고 이제 그리고 웹킷 엔진 때문에 생기는 크로스 브라우징이나 브라우저 버그들이 아무래도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은 일단 웹킷 엔진은 지금 아시다시피 웹표준을 아주 잘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HTML5, CSS3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HTML5를 통해서 이제 외부 플러그인 없이 이제 동적인 기능 구현할 수 있고 CSS3로도 이미지 대신에 이제 그 CSS3로 만들어서 이제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고요. 아까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버튼들, 그래픽 요소들도 이제 거의 다 CSS3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플보디 폰트를 지원하고 있죠. 세련된 애플보디 폰트. 네, 지금 iOS 5.1 베타에서 보시면은 이제 애플 SD 네오고딕이라는 폰트가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NG24 이미지를 지원을 해서 이제 반투명을 지원을 해서 더 자유로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아이패드에서 이제 몇 가지 HTML5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HTML5는 하위 호환성을 보장해서 이제 구형 브라우저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데요. 유독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이제 HTML5의 새로운 태그를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헤더, 푸터, 섹션 이런 태그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없고, 이제 동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CSS도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요소를 IE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코드가 지금 저기 보이는 크리에이트 엘레멘트 이걸로 해서 이제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다 여러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IE9 버전에서도 이제 HTML5에 여러 가지 태그들을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잘 알려지는 것이 저기 레미샤프의 HTML10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저 코드만 삽입을 하면은 IE9가 아닌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저 스크립트를 로딩을 해서 새로운 태그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폰트가 있는데요. 지금 PC에서는 대부분 굴림이나 더듬을 설정은 별로 안 이쁜 폰트인데, 그런데 iOS는 이제 애플 고딕을 제공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드로이드 산스라는 산스 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추가 폰트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 폰트들은 최소한 굴림이나 더듬보다는 아주 좋은 가독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iOS 5.1 베타에서는 이제 애플 SD 네오고딕이라는 폰트가 추가되는데, 이 폰트는 비교해 보시면 왼쪽이 애플 고딕이고 오른쪽이 네오고딕인데, 네, 지금 가독성이라든가 자강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훨씬 더 읽기가 편해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 지금 iOS는 애플 고딕으로 한글을 표시하는데 영어 숫자 같은 것은 이제 타임즈 뉴 로만이라는 폰트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글과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폰트 패밀리를 따로 지정을 해줘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타워너 폰트, 이제 보통 디자인하실 때 이제 그 텍스트를 타워너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iOS나 안드로이드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폰트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바디에다가 폰트 패밀리를 헬베티카 정도만 지정을 해주면은 영문 폰트라든가 이제 그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iOS에서 폰트를 지원하는 것은 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폰트들이 전부 다 지금 아이패드에서 지원하는 폰트들인데요. 지금 이런 폰트들을 이제 웹사이트 디자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폰트를 꼭 써야 이제 디자인이 완성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폰트 자간이 넓은 폰트를 썼는데 이제 다른 폰트로 대체가 됐을 때 이제 디자인이 깨져 보인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디자인이 깨지는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유의할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폰트에 상관없이 레이아웃 문제가 없도록 이제 유연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번 나쁜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들 보면 이제 좀 더 많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이 좁아요. 일단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 1024x768로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가로 세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의 상도가 1024가 될 수도 있고 768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창모드를 지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모바일 웹의 사이트를 만들 때는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위드 100% 가변 화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는 주의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가 없고 가상 키보드,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하고 필요할 때만 가상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웹킷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IE나 FF를 많이 카톡을 쓰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엔진이 틀려서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든가 레이아웃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플래시나 실버라이트 액티베이스 같은 플러그인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그 태블릿 PC 특성 때문에 이제 지원되지 않는 특이나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모바일 웹브라우저도 이제 버그가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버그들도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소식이 되겠죠. 먼저 작은 화면에 대해서 아이패드는 이제 1024-768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4.0은 이제 지금 갤럭시 탭 10.1을 예제로만 들었는데 이 해석 여기는 이제 1280/800이 돼요. 그리고 이제 창모드를 지원을 하지 않고 가로 세로 오리엔테이션을 전환해서 이제 미드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확대 축소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웹사이트 초기화면은 이제 좌우에 여백을 남기지 않는 형태로 리사이즈가 됩니다. 지금 이게 가로 길이가 768인 아이패드 화면인데, 지금 네이버 화면도 이제 지금 가로 길이가 768에 맞게끔 그렇게 축소가 돼서 이제 보이고요. 이제 실제로는 이것을 확대를 해서 이제 봐야 이제 좀 글자가 좀 더 커져서 이제 읽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바일에서는 뷰포트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뷰포트에 관해서는 이따가 문제 과장님의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쓰면 이제 모바일에서 그 해상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쿼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반응형 앱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제를 보여드리자면은, 우리 웹 마크업 하시는 분들 아주 잘 아시는 사이트죠. 이제 스매시 매거진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를 이렇게 새로 전환을 하니까 이제 카테고리들이 바뀌고, 이런 글들이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각각 해상도에 맞게끔 그렇게 최적화가 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런 사이트들도 이렇게 바로 전환을 하면은 레이아웃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형 웹으로 이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반응형 웹으로 제작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터치 스크린은 이제 지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터치 스크린의 터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PC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마우스 관련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마우스 오버가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툴팁도 안 되고, 그리고 마우스 오버는 이제 지금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터치를 2번을 해야 원클릭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PC의 마우스 기준으로 만든 버튼들이 너무 작아서 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것들은 아무래도 태블릿 PC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링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링크 영역을 크게 하고 이제 주변 링크의 거리를 띄우고, 그래서 터치를 쉽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피해서 이제 제작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만약 그 마우스 관련 이벤트를 넣어야 될 때는 이제 터치에 관련된 이벤트도 추가를 해서 태블릿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마우스 입력 방식에서 나오는 이벤트하고 이제 터치 입력 방식에서 사용하는 그 이벤트를 또 추가를 했어요. 지금 온마우스 다운이나 온마우스 무브 이런 이벤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PC에서 사용했던 이벤트인데, 터치에서 아이패드 같은 이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는 기기에서는 이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원터치 스타트 이런 이벤트들을 추가를 해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이런 아이패드에서도 이런 이벤트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멀티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벤트 좌표 정보를 이제 그냥 딱 X, Y 좌표만 이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열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터치 X, Y 좌표, 이제 두 번째 터치 X, Y 좌표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태블릿 PC를 고려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셔야 이제 태블릿 PC에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iOS 같은 OS, iOS의 사파리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자원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애플 iOS는 이제 페이지당 다운로드 10메가, 그 다음에 GIF, PNG, 이런 최대 해상도는 5메가픽셀, 그 다음에 JPG는 32메가픽셀까지 지원하는데, 이제 계속 크기를 2메가픽셀마다 크기를 줄이는 서브 샘플링이 계속 적용되고요. 애니메이션 GIF도 최대 용량 2메가바이트가 돼야 되고, HTML5도 최대 해상도는 5메가픽셀이 돼야 되고, 5메가픽셀까지만 지원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한 구간에서 이제 10초 내로 모두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 탭의 개수 제한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9개까지 제한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네이버 웹툰 쪽에서 좀 문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패드로 이제 웹툰을 보고 있을 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해상도가 굉장히 흐리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타난 건지 이제 사파리 애플 사이트에서 계속 검색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저런 iOS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제약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제 가로 길이는 짧은데 세로 길이가 이제 마우스 휠로 봐야 되는 특성 때문에 이제 아주 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이미지 제한 픽셀 수가 이제 2메가픽셀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JPG는 이제 32메가픽셀까지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제 2메가픽셀을 넘을 때마다 이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그런 서브 샘플링이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지 사이즈가 그 서브 샘플링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흐리게 표현됐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할 수는 없었고, 이제
사파리의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이미지를 잘라서 이제 그 2메가픽셀의 제한이 되지 않도록 이제 잘라서 바둑판 형식으로 보여준 방식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웹툰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에서 특성상 지원하지 않는 그런 태그나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인풋 그 파일 타입을 이제 아이패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패드에서는 이제 파일로 이제 업로드를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벨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폼과 연결을 해서 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이패드에서는 안 되고요. 셀렉트 박스도 지금 우리가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약간 틀려요. 그리고 사이즈 속성을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CSS나 오버플로 오토를 놨을 때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아이프레임, 프레임 등에서 스크롤바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안에 스크롤은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인데 그 애플 기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해야 스크롤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동작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기능이 동작이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프레임은 크기, 그 위드, 하이트로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크기 지정을 무시하고 콘텐츠가 최대로 표시되는 크기로 자동이 조정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포지션 텍스트라는 속성을 지원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iOS 5.0부터는 지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미지나 기타 요소의 툴팁, 타이틀 속성을 사용하는 툴팁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호버 속성도 지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팝업에 관련된 제한도 있는데 iOS 같은 경우는 이제 팝업을 띄우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팝업 대신 새 창을 띄우고요. 안드로이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고정 크기로 된 팝업을 띄웁니다. 지금 원래 정의됐던 그 팝업 크기를 무시하고 옆에 공간이 남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중에 이제 일부 팝업이나 창에 관련된 명령들을 지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플러그인들을 계속 지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버그도 있는데, 이제 이런 버그들은 이제 지금 이따가 모바일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런 버그들은 이제 모바일 개발하고 이제 거의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모바일 개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패드에서 웹사이트를 똑같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모바일에서 개발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애플보디 폰트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글의 볼드를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웹키 텍스트 스트로크라는 속성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 디자인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웹킷 어피어런스의 논이라는 속성을 적용을 하고 CSS를 녹여서 이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포맷이 이제 문서 중간에 있을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내용이 생성됩니다. 이제 이것은 버그가 아니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팝업에 제한이 있는데 아이패드는 팝업 대신에 이제 색창으로 항상 뜨게 되고요. 이제 PC에서 사용되는 팝업들이 이제 거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지금 아이패드에서는 항상 색창으로 뜨기 때문에 이제 빈 공간이 커져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크롤바가 이렇게 계속 제한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iOS 4.0에서 이제 5.0으로 바뀌면서 수정됐던 버그들도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건데 CSS 스프라이트를 적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이미지에 모두 합쳐놓고 좌표로 쓰는데 그 좌표를 쓸 때 지금 크기를 지정을 해도 이제 해당 이미지 주변에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버튼 쪽에 X 버튼 위에 약간의 선이 보인다거나 이제 저기 꺽쇠 모양 위쪽에 빨간 점이 보인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패드로만 볼 때만 나타나는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 문제는 지금 5.0에서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특정 폰트 사이즈와 인라인 태그를 적용 시 이제 저렇게 간헐적으로 빈 공간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문을 섞어서 쓸 때 이제 글자 높이가 틀려지는 문제도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게임 생활 건강은 똑같은데 여행만 이제 여행하고 그 여행이라는 한글과 영문이 섞였을 때 저렇게 그 높이가 틀려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플로트로 정리된 객체들이 이제 문제 깨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시는 지식인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지금 저 문제도 이제 지금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경계선이나 보더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확대 축소를 할 때 이제 두께가 서로 달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도 지금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태블릿 PC에서도 이제 PC 네이버를 이제 잘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태블릿 PC에 맞게 이제 통합 검색을 지금 새로 개선을 했거든요. 이 화면은 이제 태블릿 PC에서 볼 때만 이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뷰포트를 적용을 해서 해상도와 1대1로 매칭돼서 최적화를, 가독성을 최적화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에 최적화된 탭 검색 디자인과 검색 결과 화면, 그리고 글자 크기와 행간도 태블릿 PC에 최적화했고, 검색 옵션의 크기를 이제 터치를 하기 쉬운 코드로 이제 바꿨어요. 지금 그래서 PC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이제 좀 틀리게 이제 손가락으로도 잘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시간 검색어도 가로, 세로도 그 전환을 할 때 이제 노출력으로 바꿔서 그렇게 조금 개선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네, 이거는 네이버 메인 화면이죠.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것이 지금 PC에 태블릿 PC에 최적화된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이제 태블릿으로만 접속할 때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로 확대 축소가 되지 않고, 이제 가장 1대1로 최적화된 그런 크기고요. 이제 세로로 세웠을 때는, 이제 실시간 실각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안 보이게 해서, 이제 화면 크기를 확보를 해서, 이제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를 했고, 그리고 검색 옵션도, 이 옵션들을 이제 손가락으로 선택하기가 쉽게끔, 이제 충분히 크게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버 화면도 최적화를 해서 지금 이제 태블릿 PC 전용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바일 제작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일단 단계적 향상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일단 웹표준은 지금 어떤 웹브라우저라도 이제 웹표준을 지원할 때는 이제 그 모두 똑같이 보인다고 이제 같은 동작을 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웹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들은 이제 웹표준으로 개발된 사이트를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들을 한정을 할 필요도 없고 개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웹표준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웹표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표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가장 스펙이 낮은 웹브라우저에 맞춰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단계적 향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IE 같은 구형 웹브라우저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을 하되, 최신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거야. 지금 예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한테 제공돼야 될 필수 정보는 모두 제공하되, 최신 웹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은 더 좋은 화면이라든가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개념의 장점이라면 이제 신기술 도입의 장벽이 없어지고, 이제 하위 호환성을 위한 그런 소요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생산성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형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SE 검색에서 열기 닫기 버튼 부분 같은, 열기 닫기 버튼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이버 모바일에 관련된 건데, 이제 여기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이버 SE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크롬 화면인데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열고 닫고 하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기능은 지금 CSS3의 지금 트랜지션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크롬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드러운 UI를 제공할 수 있고요. 대신에 i8 같은 예전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아무 애니메이션 없이 이렇게 딱 열고 닫기 하게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신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뷰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모바일에 관련된 건데요. 아이폰에서는 아이폰의 통합 검색의 이미지 검색에서는 이제 지금 약간 더 추가 기능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클릭킹을 지원하고요. 이제 지금 안쪽에 뷰어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뷰어에서도 이제 클릭킹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옴니아2라고 예전에 있던 기기 있죠. 이것은 이제 지금 스크립트 지원이 너무 약하고 해서 이제 지금 다른 웹킷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이제 추가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플래킹도 지원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뷰도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뷰도 약간 아까 아이폰에서 사용을 했었던 것처럼 플래킹을 사용할 수도 없고 약간 좀 더 안 좋은 UI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소한으로 이제 이런 이미지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제 새로운 추가 기능들은 이제 새로운 폰을 써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PC, 아이패드 웹사이트를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지금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드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아이패드와 같은 자기 웹사이트를 이제 아이패드에서 최저 파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HTML5를 DTD를 사용해서 저렇게 타입을 선언해주면 되고, 뷰포트를 선언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해상도나 다양한 폰트를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금 어떤 폰트가 나오든 간에, 그리고 어떤 해상도가 나오든 간에 이제 지금 항상 유연하게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없이 터치 스크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를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G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HTML5나 CSS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웹표준을 준수를 하는 개발은 이제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단계적 형상 개념 같은 것도 이제 웹사이트에 적용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좋은 브라우저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저기 제 안내,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